100일 동안 사실 1억을 버는 게 목표긴 했었는데 아쉽게도 한 9,586만 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연기됐는데요. 탄핵 풀베팅 선언 이후로 오늘이 100일째 되는 날인데 총 수익금은 얼마나 되시나요? 탄핵 풀베팅 선언 촬영일이 2024년 11월 10일이었고요. 그 이후로 약 100일 정도가 흘렀는데 100일 동안 사실 1억을 버는 게 목표긴 했었는데 아쉽게도 한 9,586만 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나 제가 공매도 시행을 앞두고 매매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금이 늘어날 일이 없었고요. 9,586만 원으로 100일 동안은 마무리가 됐고, 당연히 다음 달 중에는 1억을 넘겠지만 이번 달까지 풀베팅 선언 이후 딱 100일 동안의 수익은 그렇습니다. 거래일로 따지면 65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장중에 15% 급락했는데요. 화요일 주식 아티스트 방송 예측이 정확히 맞았어요. 제가 화요일에 올렸었던 주식 아티스트 방송을 그대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게 된다면 약 10% 이상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올해 많이 오른 조선과 방산주 섹터는 지금부터 신규 매수하기에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도. 촬영일은 3월 18일 화요일이었고요. 업로드일은 3월 19일 수요일 아침이었는데, 당연히 그 전주에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주식 토론방을 통해서 조선과 방산주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수급이 반도체와 원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거나 주식 토론방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방산의 비중을 급격하게 줄였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 엄청난 손실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차트를 보면 이틀간 약 18% 정도 급락을 했고요. 오늘 장중에는 약 15%까지 급락을 했고 현재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산주인 하나시스템과 같은 경우는 어제 8%, 오늘 9%에서 한 이틀간 약 15% 정도 하락을 했고, 대부분의 조선주들도 이틀간 약 10%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인 주성 엔지니어링은 약 2주 동안 30%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YC도 2주간 30% 정도 급등, 젊은 부자들 TV에도 약 3주 전에 추천했었던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약 20% 정도 급등한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방산주의 수급이 이동을 하면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정도 급등하는 흐름이고요. 원전주 또한 오늘 장중에 두산에너빌리티가 6% 정도 급등을 하면서 확실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선 제가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조선주, 방산주를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추가적으로 하나 정도 더 말씀을 드리면 공매도 대차장고가 높은 종목들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공매도 정보라고 쳐보시면 그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KRX 정보공개 시스템 공매도 종합 정보를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순보유 잔고 현황에 들어가셔서 공매도 순보유 잔고 상위 50종목을 검색해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 두산 퓨어셀, SKC 등 여러 종목들이 나열되어 있고, 특히나 최근에 유리기판 테마로 많이 올랐었던 SKC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코스닥도 살펴보면 에코프로비엠이 1위, 에코프로가 2위, 오늘 하한가를 맞은 HLB가 3위, 다나리 4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공매도 수주 잔고 리스트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공매도 수주 잔고가 높은 종목들은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서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되고, 공매도 시행 전이라도 그런 리스트들은 개인 투자자들 누구나 다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는 움직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이 오른 방산과 조선, 공매도 수주 잔고가 높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향후 2주 정도는 신규 매수하는 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이 3월 12일 수요일에 업로드됐는데 그때 추천해주신 종목들 복귀 부탁드려요. 네, 그 당시에 신규 상장주이면서 방산 섹터인 MMC 솔루션, 그리고 게임주의 실적주인 크래프톤, 이 두 종목을 추천드렸었는데요. 복귀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MC 솔루션은 오늘도 5% 정도 급등하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업로드일 다음날 기준으로 시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약 이틀 뒤에 8.9% 정도 급등을 하면서 업로드일 다음일 시가 대비해서는 약 6%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고, 오늘도 마이너스 4%에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무려 11%가 급등하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주가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수급이 부족한 상황에선 신규 상장주를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중심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게임주의 실적주 크래프톤인데요. 크래프톤은 업로드일 다음날에 시가 0%에서 시작해서 약 3%까지 상승을 했고, 그 다음날 이후로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신작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현재 가격대는 추세선의 하단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충분히 살펴보기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방산주 MMC 솔루션은 업로드일 대비해서 6% 상승, 크래프톤은 3% 상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이 3월 21일 금요일인데요. 3월 마지막 주 추천 종목 알려주세요. 네, 제가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현재 방산과 조선 약 4달 동안 주도주 섹터였었던 이 종목들의 수급이 일정 부분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이 차익 매물은 반도체나 원전과 같은 실적주이지만 덜 오른 섹터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미 그 말씀은 주식토론방에도 한 달 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는 반도체 섹터의 종목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정을 해보면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 섹터의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23년도에도 제가 정말 많이 추천했었던 실적주 중에 한 종목입니다. 수제재차 종목 선정법에 따라 수급을 분석해보면 3월 14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약 6거래일 동안 양매수가 연속으로 들어오는 굉장히 좋은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23년도, 24년도, 25년도 추정치 3년 연속 매출액 상승, 23년도, 24년도, 25년도 추정치 3년 연속 영업이익 상승, 이렇게 저희 시수제재차 실적주 요건에 정확하게 맞는 조건이고요. 뉴스는 삼성전자가 2분기부터 실적이 대폭 개선될 거라는 기사들이 이번 주 초부터 쏟아져 나오면서 같이 반도체 장비단에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같이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차트를 살펴보면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은 약 27년 만에 종가 기준 신고가 흐름인데요. 사실 작년에 26년 만에 역사적 최고가 흐름으로 돌파를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7월 달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전반이 다 급락을 했고 역사적 신고가의 급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3일 전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현재 매일매일 상승하고 있는 굉장히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눌림이 온다면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게 되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전주의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수제재차 종목 분석법으로 분석을 해보면 일단 수급 상황 3월 14일, 18일, 19일, 21일 2주간 4번이나 외인 기간 순매수가 들어왔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22년도, 23년도에는 매출액 상승, 24년도에는 매출액 하락,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23년도보다는 24년도가 소폭 줄어드는 추세지만 체코, SMR 등 여러 대형 수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로는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에서 34,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리포트와 함께 향후 체코 원전 2기, 국내 신규 원전 2기 총 4기의 SMR 신규 원전의 수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밸류에이션들이 반영돼서 약 34,000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살펴보면 10년 박스권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1월 달에도 한번 돌파를 시도했지만 실패를 하고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지난주부터 뉴스케일 파워가 다시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약 20% 정도 오르는 흐름을 보임과 동시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라운드 피겨인 3만원을 목표가로 잡고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비중을 더 싣고, 박스권 돌파를 실패하게 되면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취한다면 남은 3월, 4월에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3월 5주 추천 종목으로는 반도체 섹터의 주성 엔지니어링, 원전 섹터의 두산 에너빌리티, 이 두 종목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시수 제재차 종목 선정법을 선정하면서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시장 상황이 오를 때는 주도주 섹터만 잘 선정을 해도 수익 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반대로 시장이 꺾이고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손실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처럼 공매도를 앞두고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욕심을 부리지 말고 비중을 줄여야 되고, 4월 초에 이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투자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부자들 TV와 함께 같이 공부하시면서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